성수부 기자 김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포시 학교 급식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AI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닭의 공급이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방학은 했지만 닭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확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정부 지원 사업으로든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업체가 선정이 됐지만 어떻게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일주일, 2주, 한 달 동안 닭이 안 나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공급이 줄어드나요? 공급이 이게 1차 그러니까 1차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연간 계약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에 뭐 이제 미나리, 감자, 양파 이런 거를 얼마에 공급하겠다. 몇 월 달에 이거는 3개월 단위로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들과 이제 뭐 농림진흥재단 또 이제 뭐 경기도 뭐 이런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작물이 안 자라잖아요.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뭐가 생산이 안 되니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자들이 공급을 못 하니까 또 이제 학교에 공급하는 이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나 뭐 이런 데서 학교에 공급을 못 할 때는 또 학교에 양해를 구하죠. 양해를 이게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이 뭐가 안 나오니까 뭐 다른 걸로 할 수 없겠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좀 학교 쪽에 양해를 구하는데, 또 학교의 입장에서는 또 식단이 바뀌면은 이제 그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학생들이. 예, 그렇죠. 예, 뭐 예정된 식단이 바뀌면은 뭐 거의 걸기 대회가 학교마다 일어나니까 이게 그렇죠. 막 쭉쭉쭉 연결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AI로 이제 뭐 축산물이 이동을 못 한다든가 한다든가 생산이 줄어든다는 거는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럴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기도 해요. 네, 얼마에 뭐 예를 들어 닭 한 마리에 네네. 뭐 한 2,000원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네네. 지금 물건이 시장에 뭐 닭이 없다 보니까 뭐 4,000원, 5,000원이야. 근데 학교랑은 이미 2,000원에 계약을 했어. 네네. 이럴 때는 이제 많이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렇다고 닭을 어디 뭐 공장에 가고 뭐 공산품처럼 이렇게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거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저럴 때도 있죠. 또 뭐 500원일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넘쳐나면 또 그런 넘쳐나면 데서 또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막 좋은 것도 좋은 회사, 정말 성실한 회사도 좋지만 어느 정도 좀 자금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겠네요. 예, 좋을 때는 이렇게 공급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비싸지거나 뭐하거나 할 때는 갑자기 이제 학교 급식을 끊어버린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업의 그 재무제표나 뭐 이제 기업의 이제 밸류가 신용등급, 어느 정도 큰 신용등급 평가까지 넣는 이유가 학교 급식은 절대 빵꾸 나서는 안 되거든요. 학교에 아이들한테 학교에 급식이 공급 안 된다고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의 뭐 신용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업체가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네, 이게 7가지 품목군마다 좀 각자가 틀려요. 그런데 네, 각자 틀린데 이제 우선 뭐 이제 가장 뭐 앞서가는 이제 쌀 같은 경우 지금 그 관내 학교에는 전체가 김포금 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김포에서 생산된 쌀이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연간 계약을 해요. 1년. 쌀은 1년 계약. 네, 쌀은 1년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무상급식에 해당되는 이제 정부 양곡 가격, 그러니까 2016년도는 이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이 46,40원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를 이제 무상급식비로 학교에서 내면 나머지 김포 금쌀에 대한 차액 2016년도 기준으로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 그러니까 만 원이 조금 안 된 금액을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에 의해서 김포에 걸어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이제 김포 쌀을 먹고 있고요. 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전체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만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연간 계약. 아, 농산물도 연간 계약. 예. 근데 이제 중학교는 이제 전체가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광주시 곤지암읍에 설립을 했고 그거를 이제 경기농림진흥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또 이제 신선미 세상이라는 그 위탁 그러니까 이제 관리 업체가 뭐 배송하고 뭐 전처리하고 유통하고 뭐 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에 우리 관내로 봤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는 전체가 그 친환경 농산물을 받고 있고 네. 중학교는 일부가 받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전혀 참여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안 받는 데는 어디서 받느냐 뭐 입찰을 한다든가 일반 업체하고 그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고 있는데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처럼 친환경 농산물은 좀 비싸요. 그렇겠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도.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질보다는 양으로 네네. 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누구도 강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을 선택하든 일반 선택하든 고유 권한인데 조금 친환경보다는 아이들한테 좀 더 양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좀 다양해요. 그 계약 방식이.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다른 것들도 아까 전에 그 농산물도 연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연간 계약이에요. 네. 근데 학교에서 입찰을 한다 그러면 월마다 계약을 해요. 아. 월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업체 공고를 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달 또 선정하고 이렇게 월마다 바뀌어요. 아,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계약하는 곳들도 있겠네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렇죠. 도교육청 지침에 네. 시에서 운영하는 뭐 학교급식지원센터나 다른 지원 사업과 연결된 거는 연간 계약 그러니까 좀 끊어서 하거든요. 근데 네.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이제 연간 계약을 해도 돼요. 네네. 근데 그 외에 수의 계약을 한다든가 뭐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건 지금은 이제 법이 이제 EAT라는 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통해서 매월 계약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과 연결된 사업 외의 품목들은 이제 그 매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왜 그러자 보면 좀 더 급식 조달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게 하기 위한 이제 장치로 마련된 거니까 뭐 이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사립 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공립 학교라고 하네. 공립 학교가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네. 그렇게 되면은 사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해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전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립 학교도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학교 급식 식재료와 관련된 권한은 무조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요. 네. 저희는 이제 현재는 이제 시혜가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없고 이제 경기도 차원의 그냥 광역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광역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이런 지원 사업이나 저런 것도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줄 수는 있는데 네. 권장을 해줄 수는 있는데 학교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네, 지난 사립 공립 상관없이. 그러면 지난해 했던 12월에 진행했던 그 품평회에서도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그 업체를 추천해 준 거가 되겠네요. 네네. 그 지금 이제 김남도 PD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했거든요. 12월 26일 날 가격 협상을 끝으로 이제 최종 선정을 했는데 그게 11월부터 했는데 뭐냐면은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공급업체 정식 명칭으로 할게요. 2017학년도 1학기 경기도 김포 지역 학교 급식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 시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뒤에 이제 추천 사업이라는 거죠. 추천 사업의 시범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저희가 2016년 10월에 제가 나라장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한번 봤더니 김포 모 고등학교가 입찰을 띄웠어요. 1개월짜리 고등학교죠. 양이 좀 많죠. 그랬더니 정확히 185개 업체가 응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개 학교에 한 개 학교가 입찰을 띄웠는데 네. 185개 수산물 업체가 공급을 희망하는 응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김 기자님이 생각했을 때 185개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막막하죠. 막막하죠. 우리가 보통 학부모나 학교나 생각했을 때는 수산물 업체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겼나. 그냥 서류만 가지고 뭐 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의 현실의 어려움은 입찰을 띄우면은 이렇게 수백 개 업체가 응찰을 해버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네요. 185개 업체의 서류를 검토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의 아니게 예정 가격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이번 달에 뭐 한 1,00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87.745%에 해당하는 업체 그 예정 가격보다 네네. 그 87.745% 범위의 가격을 쓴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히 표현하자면 제비뽑기식이 돼버려요. 네네. 네, 정말 진짜 뭐 그 185개 업체다 보니까 막 1원 차이, 뭐 10원 차이, 뭐 100원 차이 이런 차이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니까 이건 정말 로또 개념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185개의 업체가 네.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학교를 예전에 이제 계약 현황을 봤어요. 계약한 것들을 네. 뭐 응찰까지 한 데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뭐 이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몇 개 업체들이 이제 그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은 업체들인 거야. 학교랑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선 가장 1차적으로 해봤던 게 다음 그 로드뷰인가요? 네네네. 네, 주소 찍으면은 네네네. 이제 그 업체 길거리 이제 나오는, 길거리에 그 공장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안 나오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몇 군데 돌아다녀 봤더니 간판은 있는데 진짜 우리로 말하면은 슈퍼마켓 정도 크기? 그냥 구멍가게. 도마 하나만 있고. 그런 데들도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간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이게 그냥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산물 업체인데 네네. 사무실만 있는 거죠. 컴퓨터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그때 심각성을 느꼈고 또 학교에서도 영양 선생님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도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응찰하니까 뭐 서류 검토는 물론이고 뭐 어떤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이 악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수산물 공급업체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총 5단계에 걸쳐서 네네. 평가 작업을 했어요. 우선 모집 공고를 11월 21일 날부터 11월 말일까지 띄워서 이제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 11개 업체가 이제 응찰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좀 기준을 까다롭게 했어요. 신용평가 등급이나 뭐 재무제표나 또 그리고 어떤 그 학교 공급 실적 뭐 또 다양한 뭐 이제 좀 까다로운 조건들을 했더니 그 조건들을 까다롭게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수도권에 이제 저희 김포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한 데가 이제 11개 업체였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185개에서 11개로 확 줄어들어 버린 그렇죠. 거네요.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그렇죠.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성과예요. 네, 어느 네. 정도 11개로 줄였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이걸 줄여야 됐거든요.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저희 시 규모가 이제 뭐 인근 시군들의 선정하는 기준들을 봤더니 뭐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한 4개 업체, 네. 뭐 시흥시 같은 경우 한 3개 업체, 광명시 같은 경우 한 2개 업체 이렇게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단수로 선정할 수는 없어요. 너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네.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복수로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이제 현장 나가는 거 6개 업체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평가 단계로 총 5단계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서류 검토를 했어요. 네. 들어온 서류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총 18어종 그러니까 뭐 오징어, 네. 뭐 삼치, 꽁치. 그렇죠. 그래서 18어종 막 네.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래서 18어종으로 한 거는 그게 이제 한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의 한 90% 이상 정도인 걸로 다른 시군에서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정도만 하면 대부분의 학교 급식 사용한다 봐서 가격 그거에 대한 이제 공급 제한 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격도 비교를 해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11개 업체 신청 중에 총 6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 6개 업체 중에 대상으로 이제 다 가봤어요. 현장을. 11개에서 6개로 줄었고 네. 6개에서 이제 실사를 가셨다는 거죠. 네, 실사. 네. 현장 점검을. 네. 그래서 현장을 다 가봤고 근데 이제 서류하고 이것도 제가 이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평가가 총 99명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99명은 뭐냐면은 평가단? 네, 평가단이. 근데 이제 99명은 이제 그 뭐 겹치기도 하죠. 왜냐하면 서류 평가했던 분이 또 현장 평가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총 여기에 네. 투입되신 분이 네, 99명. 99명 네, 되신다. 99명의 다른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네. 서류 평가에도 참여했었고 네, 뭐 네, 현장 평가에도 참여했었고 마지막 뭐 이제 제안 발표 평가에도 참여했었던 겹치기도 일부 겹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어떤 분이냐면 저희 이제 학교 운영위원들 급식소위원들 그리고 영양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 그리고 타 시군 전문가들 총 99명이 참여해서 1단계 서류, 2단계 가격, 3단계 실사 현장평가, 4단계가 이제 12월 22일 날 시민회관에서 했던 그 6개 업체 대상으로 이제 PT 발표 네네. 그거에 대한 평가하고 마지막 5단계가 최종 그때 이제 발표 통해서 총 점수가 합산돼서 최종 3군데를 선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3군데를 영양 선생님 4분하고 저희하고 이제 업체 3군데가 각각 해서 가격 협상 그 5단계에 걸쳐 가지고 최종 이제 3군데 선정했죠. 그래서 아까 궁금해하셨던 계약 기간은 저희가 이번이 시범 사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짧게 했어요. 6개월. 네, 6개월만 하고. 추후에는 그 기간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보통은 한 1년 정도는 해야지 네. 공급 업체도 좀 안정적이고 네네. 학교도 자꾸 업체가 바뀌는 건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6개월만 딱 선정을 했습니다. 공급하는 업체로. 그러면 현재 11개, 그러니까 185개에서 11개로 줄었고 11개에서 6개로 줄었고 그리고 새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된 거네요. 아주 이해도가 빠르시네요. 네, 그러면 그 새 업체는 또 한 번에 시험대에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면 네.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시험대에 올라가요.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추천업체 최종 3개 업체하고 이제 공급 가격 협상을 통해서 이제 최종 선정된 가격을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학교는 그 3군데에서 이제 선정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세 군데 업체가 이제 선정 마지막 이제 시험 선택을 때, 딱 받아야만 예.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학교가 아닌 저희 김포시가 할 수 있는 거는 3군데 업체까지 줄이는 업무.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고. 근데 학교도 사실 이제 선정 절차는 아무래도 좀 막 뭐 대기업에 쏠린다든가 어떤 뭐 가격에 쏠린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학교에 공급 받아보면은 아닌 데들도 있어요. 크레인 뭐 예를 들어 CS 뭐 이제 서비스 응대 뭐 이제 전화응대가 불성실한다든가 네네. 뭐 한다든가 이게 식재료 공급 제대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들한테 이제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3월부터 이제 8월까지인데 한 군데랑 계속 하지 마세요 하고 저희가 권장을 했어요. 아, 그렇게도 돼요? 네. 월마다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그렇다고 10월마다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월마다 아, 네. 저희가 오늘 공문에다도 이제 순환 계약을 권장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3월, 4월, 5월은 3군데 업체로 한 달씩 받아보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놓고 6월, 7월, 8월은 그 3군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업체랑 계약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네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잘못해서 찍혔다 학교에 찍히면은 이제 6, 7, 8월은 없는 거죠. 6, 7, 8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부터도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향후에도 김포 지역에 선생님들이 여행 선생님들이 네트워크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이제 단톡방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왜냐하면 교류하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선생님들끼리 식단이나 어떤 뭐 이제 뭐 지금 식중독 사태 뭐 여러 가지 뭐 대응 매뉴얼 뭐 여러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잘 됐기 때문에 이게 나 어디 아니야. 아니야 했다가는 네. 이제 바로 찍히는 구조로 만든 거죠 저희가. 그럼 김포에는 발도 못 담그게끔 되겠네요. 김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소문을 제가 인근 시군까지 저희가 또 경기도에는 이제 발도 못 뻗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수산물은 좀 이번에 좀 그래서 좀 잘 했다고 이렇게 좀 자평하고 이제 좀 영양 선생님들도 가격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네, 가격은 저만 너무 말이 많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되나요? 뭐 그건 상관은 없는데 지금 녹음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여기서 조금 쉬고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포가 어떻게 보면 도농 도시잖아요. 그럼 김포에서도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김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전부 다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만 쌀 이외의 것들도 생산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지금 납품 업체나 이런 거에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농산물 하나만 빼고는 다른 것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수산물 업체 같은 경우도 관내에 좋은 업체들이 있는데도 결국 이제 그 최종 3위 안에는 못 들어갔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농산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농산물 그러니까 채소를 제가 키워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당근, 미나리, 배추 키운다고 그래서 학교에 계약을 못 하잖아요. 공급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양파도 필요하고 감자도 필요하고 뭐 저 상추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제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물류센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관내 생산자들이 이렇게 가져온 거 빼고 나머지 없는 것들은 다른 데서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요, 아직.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관내 한 30여 명의 친환경 인증 생산자들이 경기도 광역 물류 체계에 납품을 해요.
경기도 전체에 납품하는 그 체계. 그러니까 우리 김포만 보지 말고 네네네. 여기 김포 지역에서 이제 경기도 전체에 납품을 하면 그 중에서 또 이제 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김포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그렇죠. 업체에 나갈 수도 네, 있는 거겠네요. 경기도의 다른 학교에도 가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김포에 있는 로컬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 거가 되겠네요. 근데 조건은 친환경 농산물만. 그러면은 초등학교는 납품이 가능한 거고. 그거는 이제 경기도의 그 물류센터가 그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디든지 납품이 가능해요.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그 물건을 안 쓰고 있는 학교는 공급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러면은 나머지 일반 농산물 생산자들은 뭐 학교에 직접 공급한다기보단 예를 들어 내가 상추를 키워서 저기 부천의 삼산 농산물 시장에 납품했어요. 네. 근데 마침 그쪽 업체가 우리 학교하고 계약을 했어. 네. 그렇게 되면은 들어올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공급은 없다. 간접에. 그러면 이제 직접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김포 내에 물류센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소비하기,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따졌을 때 그게 안 맞는 건가요? 제가 이제 담당자로서 이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러면 아직-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네네. 저는 그런 질문을 하면은 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시장을 봐서 네. 내 가족의 식단을 다 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역에 식재료가 모여 있는 곳이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에 그 우리 지역에 4군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시장을 봐도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를 다 식단을 꾸미질 못해요. 그러니까 식재료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다양성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률이 그래도 한 50% 정도까지는 돼야지 저희가 물류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어떤 뭐 공급을 관내 생산자들한테 받아서 50%는 관내 걸로 하고 나머지 50%는 어디 관내에서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네네. 지금 뭐 다양성이 떨어져서 뭐 20%도 안 되고 뭐 네, 무슨 말인지 10%도 안 알겠어요. 되면 나머지 80% 90%는 다 관내에서 가져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감자 하나만 관내 거고 나머지 뭐 다 반찬들은 다 어디 마트에서 네, 사와야 네, 네. 되는 구조면은 일만 힘들지 또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죠. 네, 그렇죠. 차라리 지금은 경기도 광역 체계에 좀 이제 광역 물류센터가 있으니까 그걸 하다가 좀 이제 생산이 좀 많이 늘어나면은 그때는 좀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뭐 저희가 뭐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뭐 계란도 있고 콩나물 공장도 있고 돈가스 공장도 있고 뭐 뭐 다양한 뭐 식품 제조 가공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한 300여 개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품목들도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관내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류 체계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운영 면에서는 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느냐, 뭐 위탁을 하느냐, 뭐 그런 건 좀 더 이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 오늘 그러면은 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은데. 마무리 하시게요? 네. 할 얘기, 한 학교 급식 얘기 한 10%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1, 2편으로 나눠서 하죠. 아니, 가장 저도 준비한 거를 다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김 기자님이 준비하신 거는 다음 편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끊고, 그러고 나서 제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편집을 해서 내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마무리를 짓고 네네. 뭐 2편이 됐든 3편이 됐든 네. 5부작까지 가자고요. 그러면 네. 학교 급식으로 해서. 학교 급식이 할 말이 많네요. 저는 김 기자님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네. 뭐 나중에 뭐 2부로 하게 된다면은 네. 일부러 들은 학생들로부터 네, 뭐 네. 김 기자님이나 김 PD님이나 네. 학교 급식과 관련된
좀 다양한 질문 사항이나 의견을 한번 아, 온라인으로 네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그거를 좀 궁금증을 네네. 제가 다음에 해소를 해드리는 쪽으로 네.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네. 근데 이제 뭐 아마 가장 큰 질문이 그거겠죠. 우리 학교 급식 좀 맛있게 맛있게 해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거나 뭐 다 우리 학교는 뭐 저기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학교 급식이 정말 맛있게 될 수 있는 걸 최근에 제가 방법을 알아냈어요. 애들 굶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학교 급식이 정말 맛있어지려면은 네. 제가 정말 최근에 저도 되게 몇 년을 고민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만족하는 학교 급식으로 갈까? 네. 그건 2부에서. 그렇죠. 아, 그건 2부에서. 2부를 들으시면은 네. 이거 아마 네. 이걸 들으려면 2주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 정말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이 방법을 쓰면은 학교 급식 정말 맛있어집니다. 이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네. 2부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처음에 이렇게 녹음 제안을 하셨을 때 좀 네. 많이 고민은 안 했고 조금 했던 게 뭐냐면 제 네. 말 한마디로 이제 좀 업체나 뭐 이런 것들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까 자유로운 방송이라고 했나? 네. 이건 사적인 방송이니까. 네, 저도 지식이 짧으니까 네네. 지식이 짧아서 혹시 말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 업체분들이나 우리 저기 뭐 다양한 분들 너무 뭐 소송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문제 제기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농담 따먹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